간혹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고양이를 외출하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묘 상태에서요, 길에서 입양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나가려고 하면 나가게 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명 외출량이죠. 더구나 종종 유튜브를 보면은요, 고양이에게 하네스를 메고 집사와 함께 우아한 산책을 즐기는 고양이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건 일명 산책량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고양이를 생각하면은요, 사실은 좀 부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약간은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 고양이의 외출과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외출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양이를 외출을 시키거나 혹은 집 밖을, 마당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요, 실내만 있는 것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고양이에게 미안하여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양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고양이를 외출시킨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은요, 부상, 질병, 분실과 같은 많은 위험에 고양이가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다 감수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선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도심에서는요,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외출량은 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심 생활권에서는요, 고양이가 다니거나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 한정적인 공간의 대부분은요, 이미 다른 고양이들이 영역을 삼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외출과 동시에 다른 고양이의 영역권을 침범한 상태가 되어서 싸움에 빈번하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영역권을 침범한 고양이는요, 즉시 다른 고양이에 공격을 당하여 쫓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차량이나 혹은 다른 동물 등에 다시 2차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처음 몇 번 혹은 몇 달은 무사히 외출을 마치고 집에 올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요, 다른 고양이와의 싸움에 상처를 입거나 다른 고양이로부터 전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요, 교통사고나 다른 들개들의 습격 등으로 인해서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요, 정신없이 쫓기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영영 집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다른 적대적인 고양이들의 영역권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소심한 집고양이에게는요, 굉장히 힘들고 또한 험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 외곽에 한적한 교외라면은요, 그나마 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역시 많은 야생동물들과 들개, 그리고 농가에서 나오는 농약이나 부동액과 같은 각종 독극물 역시 고양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의 수명에 비해 외출량들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음을 상기할 때 고양이를 외출시킨다는 것은요, 정말 어느 정도 각오를 단단히 다지지 않고는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고양이 산책은 어떨까요? 고양이 산책의 경우는요, 우선 고양이 자체가 산책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은 거의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산책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품종적으로는요, 노르웨이 숲과 같은 극히 일부의 품종 중 성격이 대범하고 또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는 산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냥이 생활을 하다가 성묘 때 실내로 입양대로 들어온 집냥이 1세대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 일부가 산책이 가능합니다. 아기 때 실내로 입양된 집냥이 1.5세대나 혹은 아예 집에서부터 새끼 때부터 자란 2세대 집냥이의 경우는요, 대부분 무리입니다. 하지만은요, 산책은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산책을 하지 않고요, 때로는요, 차를 타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 역시요, 직접 걷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도요, 유모차나 자동차 혹은 밖을 볼 수 있는 가방 안에서는요, 편안하게 밖을 보며 흥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익숙한 차 안, 가방 안 혹은 유모차 안을요, 자신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그 안에서는요, 안전이 확보된다고 느낀다면요, 직접 스스로 걷지 않더라도 밖을 느긋하게 관찰하며 구경하고 다니는 산책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80% 이상의 고양이들은요, 그것마저 굉장히 긴장하고 침을 흘리거나 개고흡을 하거나 얼어버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고양이가 편안하고 느긋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절대 밖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거예요. 높은 산의 절벽에서요, 밖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을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저같이 생각만으로도 공포심에 오줌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소공포증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증, 환공포증 같은 공포증들은요, 사실 선천적인 부분이라 훈련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고양이도요, 외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는요, 사실상 선천적인 부분이지 훈련을 통해서 극복되거나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산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 산책의 의미는요, 고양이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고요, 한 번 확장된 영역은요,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다니며 영역이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산책은요, 만약 고양이가 가능하고 또 즐긴다면은요,
시켜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은요, 일부러 산책 훈련을 시킨다든가 산책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가급적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고양이를 불편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산책을 즐기는 양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고양이가 답답한 집에 갇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요,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란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자유의 개념은요, 우리 사람과는 많이 다른 안전한 곳에 있을 자유를 뜻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나 우리 사람과는 달리 전형적인 완벽한 영역동물입니다. 영역 안에서요, 자신의 안전하다고 믿고 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은요, 평생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양이의 영역은요, 크게 3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사냥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 그리고 정말 한 줌에 자거나 쉬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 중에 사냥의 영역은요, 오직 고양이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이 영역은요, 고양이가 먹을 것만 해결이 된다면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영역입니다. 즉 고양이는요,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은요, 정말 좁은 영역에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 영역이 넓다면은요, 오히려 지키기 힘들어 불안할 뿐인 것입니다. 즉 실내에서 우리가 사료를 주며 키우는 고양이에게 사냥을 위한 공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실내 공간만으로도 고양이는 충분히 평생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실내에 있는 고양이에게 야외 공기를 맡고 또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으시면은요, 캣티오를 설치해 주세요. 고양이를 위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 마당에 있고요, 또 고양이를 마당에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고 싶으시다면은요, 일단 캣도어를 문에 설치하시고요, 마당의 담장에는요, 고양이가 탈출을 못하도록 오실롯 캣펜스를 설치해 주세요. 캣도어나 캣티오, 오실롯 캣펜스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고양이를 위한 핵심 인테리어 6가지 편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자, 정리하면은요, 고양이가 창밖을 보는 것은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TV를 보듯이 밖에 움직이는 사물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고양이가 산책을 즐긴다면요, 조심해서 시켜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훈련까지 시켜가며 산책을 시켜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외출량과 고양이 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